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이 먼저 가는 곳, 마음이 조용히 붙는 자리가 두 개라면 두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이 마음이 저한테도 큰 정성으로 닿네요. 명주 방울에 눈이 가셨다면 요즘 작은 신호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1번 분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펼쳐놓고 보는데요. 이상하게 조용한 방 안에 작은 소리 하나가 먼저 들리는 것 같아요. 크게 울리는 종소리도 아니고 누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창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끝에 매달린 작은 풍경이 한번 흔들리는 소리,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작은 소리 때문에 마음이 번쩍 깨어나요. 1번 분들, 요즘 그런 적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서늘해지거나 어떤 사람 이름이 문득 떠오르거나 별 생각 없이 지나친 말 한마디가 계속 귀에 남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내 안에서 뭔가 먼저 알아차리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맨 앞에 어린 신령 하나가 서 있어요. 손에 작은 알림을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아이가 장난스럽게 뛰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마치 잠든 사람 깨울 때 어깨를 세게 흔드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살짝 톡 건드리는 것처럼요. 1번 분들 운명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갑자기 뒤집히는 게 아니라 먼저 신호가 와요. 예감으로 오고, 말 한마디로 오고, 우연히 본 글귀로 오고,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으로도 와요. 이 신호가 그냥 기분 탓으로 지나가기 쉬워요. 이 우물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이 아주 깊어요. 1번 분들 마음속에 오래 넣어둔 생각이 하나 있네요. 말하면 가벼워질까 봐, 혹은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까 봐 혼자만 알고 있었던 마음. 한 달 안에 일어날 일은 바로 이 깊은 우물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작아도 그 사건이 건드리는 마음은 오래된 자리죠. 이 우물 안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있고 소원도 있고 아직 말하지 못한 기대도 있어요. 나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어떤 계절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어떤 장소를 지나가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이런 것처럼요. 이번 한 달에는 그 우물 안쪽에서 오래 잠겨 있던 마음이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괜히 예민해질 수도 있고 평소보다 꿈이 선명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꿈에 나오거나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생각날 수도 있네요. 1번 분들,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떠오른다든지요. 예전에 준비하다 멈춘 일이 다시 눈에 들어온다든지요. 서랍 속에 넣어둔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때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 장면도 보여요. 겉으로는 물건 하나, 이름 하나, 메시지 하나인데 안쪽에서는 내 마음의 오래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깊은 우물은 소리 없이 사람을 붙잡아요.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쪽 물결은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죠. 1번 분들 마음도 그랬어요.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해야 할 일 하면서도 안쪽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출렁였어요.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고 혼자 있을 때 더 또렷해지는 마음이 있었네요.
예를 들어, 낮에는 바빠서 괜찮은데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진다든지요.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나왔는데 혼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는다든지요. 또는 누가 잘 지내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 말 하나에 울컥하는 장면도 보여요.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1번 분들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혼내지 마세요. 마음이 늦게 말을 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아프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이 맑아질 때가 됐다는 신호예요. 옆에 맑은 물그릇이 놓이거든요. 신령님께서 1번 분들한테 먼저 씻으라고 하시는 듯하네요. 누구를 미워한 마음, 내가 나를 몰아붙인 말, 안 될 거라고 미리 접어둔 생각, 그걸 한번 깨끗하게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보여요. 물그릇은 큰 재물을 바로 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탁하면 못 알아보는 기회를 보게 해주는 자리예요. 물이 맑아야 바닥이 보이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하루하루 버티느라 탁해진 마음으로는 운명이 내 앞에 작은 표시를 놓고 가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동안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탓했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이번 한 달에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게 돼요. 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먼저 보게 되는 흐름이에요. 물그릇은 생활에서도 보여요. 갑자기 집 안을 치우고 싶어진다든지, 오래된 컵을 버리고 새 컵을 꺼내고 싶다든지, 씻고 나서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하죠. 그런데 그런 날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 안에 물이 맑아지는 날이에요. 마음이 씻기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조금씩 구분돼요. 옆에 맑은 물그릇이 있으니까요. 이번 한 달은 내 마음을 씻겨내는 일이 중요해요. 마음을 씻는다는 게 꼭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용서는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그보다 먼저 내가 나를 그만 탓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것, 너무 지쳐서 그랬던 것, 혼자 버티느라 선택지가 좁았던 것, 그런 나를 조금 봐주는 흐름이에요. 그 옆에서 바람종이 살짝 울려요. 이건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내가 만든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움직임도 있어요. 연락, 소식, 초대, 제안, 우연한 만남,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네요. 특히 1번 분들은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긴 자리에서 중요한 단서를 볼 수 있어요. 누가 지나가듯 던진 말, 잠깐 보게 된 공지, 우연히 추천받은 장소,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 이번 한 달은 그냥 넘기지 말고 마음에 걸리는 건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 좋아요. 1번 분들, 한 달 안에 어떤 연락 하나가 들어올 가능성이 보이네요. 아주 거창한 제안이라기보다 처음에는 작은 말로 시작돼요. 안부처럼 오거나 부탁처럼 오거나 그냥 확인하는 말처럼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다음 길이 숨어 있네요. 풍경은 멀리서 오는 바람을 먼저 알아요. 눈에는 안 보여도 소리로 알려주죠. 그래서 1번 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 귀를 열어 두셔야 해요. 누가 무심코 하는 말, 갑자기 바뀌는 약속, 반복해서 보이는 이름,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달력의 하루가 아니에요. 현실 사례로 보면요. 평소에는 잘 안 보던 공지글을 봤는데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든지, 지인이 툭 던진 말 때문에 미뤄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든지, 누가 "요즘 뭐 해?" 하고 물어본 게 계기가 되어 새로운 제안으로 이어지는 시기예요. 처음엔 작아요. 너무 작아서 지나치기 쉬워요. 그런데 1번 분들 오는 그 작은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열리는 결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려가면요. 아주 고운 선녀가 보여요. 이 선녀는 1번 분들 안에 아직 살아있는 매력을 말해요. 그런데 화려하게 나를 드러내는 매력이라기보다 조용히 사람 마음을 붙잡는 결이에요. 말투가 다정하다든지, 한 번 정준 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든지, 남 힘든 걸 그냥 못 지나친다든지. 1번 분들 스스로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너무 예민해서 피곤하다. 너무 전기 많아서 손해본다. 너무 오래 생각해서 힘들다. 그런데 이번 한 달에는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람을 데려오는 모습이에요. 선녀의 기운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매력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결이에요. 누군가 1번 분들과 말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누그러지고 힘든 얘기를 꺼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남의 감정도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남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누가 서운해하면 내 잘못인 것 같고, 누가 멀어지면 내가 붙잡아야 할 것 같았을 수 있어요. 이번 한 달에 누군가 1번 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사실 나 요즘 힘들어. 너라서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때 1번 분들이 다 짊어지면 안 돼요. 들어주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의 인생까지 내 등에 올릴 필요는 없어요. 선녀는 아름답지만 모든 눈물을 대신 흘리려고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1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향이 피어오르네요. 향은 길게 올라가요. 바로 눈앞에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닿는 기도처럼 올라가죠. 1번 분들 지금까지 조용히 들였던 정성,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친절,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틴 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해낸 책임, 이런 것들이 향처럼 쌓여서 위로 올라가고 있었네요. 신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듯해요. 이번 한 달에는 그 다정함의 방향이 바뀌어요. 남에게만 향하던 다정함이 나에게도 돌아와야 해요. 향이 올라간다는 건 정성이 위로 닿는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들인 마음이 다시 나를 살리는 흐름으로도 보여요. 그동안 누군가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면 이제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거절하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대신 "나도 쉬어야 했어." 하고 말해주는 것, 늦은 밤 연락을 바로 받지 않고 내 잠을 먼저 지키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1번 분들의 운을 지켜요. 그리고 이 결이 이어지는데 작은 복을 들고 오는 아이가 보여요. 크게 한 번에 모든 게 바뀐다기보다는 작은 이득, 작은 기쁨, 작은 회복이 들어와요.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미뤄졌던 답이 오거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꼭 돈만이 아닐 수도 있죠. 마음의 잔고가 조금 채워지는 일도 들어와요. 한동안 나는 주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나를 챙기는 느낌, 이런 식으로 복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번 한 달에는 기분 좋은 작은 회복이 보여요. 잊었던 물건을 찾는다든지, 필요했던 돈이 조금 들어온다든지, 누가 별말 없이 챙겨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큰 복이 오기 전에는 작은 복이 먼저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걸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작은 복을 알아보는 사람이 큰 복도 알아봐요. 컵에 물 한 방울씩 떨어져도 어느 순간 차오르잖아요. 1번 분들 운도 그런 식으로 차오르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현실 장면 하나 더 보여요. 1번 분들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는 분도 있어요. 누가 필요한 물건을 나눠준다든지, 미뤄진 답장이 갑자기 온다든지, 내가 고민하던 걸 누군가가 가볍게 해결해주는 시기요. 돈으로 크진 않아도 마음이 확 놓이는 복이에요. '아 그래도 나 혼자는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일이 들어올 수 있네요. 그 옆에 비단함이 닫힌 채로 놓여 있는데요. 이게 참 묘해요. 함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1번 분들 한 달 안에 숨겨진 제안, 숨겨진 말, 숨겨진 가능성이 하나 열리는 흐름이에요.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아요. 상대도 말을 아끼고 상황도 한꺼번에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귀한 것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판단하시면 아까워요. '이건 아닌가 보다.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닫아 버리면 비단함을 열기도 전에 지나쳐 버리는 셈이거든요. 비단함은 숨겨진 제안이기도 하고 마음속 깊이 감춰둔 재능이기도 해요. 1번 분들 중에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글을 잘 쓴다든지, 사람 말을 잘 들어준다든지, 분위기를 잘 읽는다든지, 손재주가 있다든지요. 이런 것처럼요. 이번 한 달에는 그 능력을 다시 꺼내 볼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부탁을 하거나 작은 일을 맡기거나 "너 이거 잘하잖아."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네요. 그때 괜히 작게 굴지 마세요. 비단은 접어두면 그냥 천이지만 펼치면 빛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뒤쪽으로 가니까 장군신 기운이 딱 버티고 서요. 1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안에 어느 순간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해요. 다정함으로 다 받아주다가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있었죠. 상대가 서운해할까 봐, 분위기 깨질까 봐 괜찮은 척 넘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군 씨는 그렇게 말하는 듯해요.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본인 마음을 계속 뒤로 빼지는 말라고요. 옆에 매듭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람 문제와 닿아 있어요.
끊어낼 인연이라기보다 풀어야 할 관계예요. 오해가 있었거나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었거나 서로 기대가 달라서 묶인 자리네요. 매듭은 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매듭은 천천히 손끝으로 풀어야 풀리죠. 1번 분들, 이번 한 달의 관계 하나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마주치거나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는 식으로요. 현실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의 부탁을 예전처럼 바로 받아주지 않고 잠깐 생각해 볼게 하고 말하는 것. 상대가 서운한 티를 내도 내가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오래된 사람에게 연락이 와도 바로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거리로 다시 보는 것. 이런 장면이 이번 한 달의 중요한 숙제로 보여요. 그 다음 자리에 맞이굿이 열려요. 이건 문을 여는 기운이에요. 밖에서 무언가 들어오는 자리죠. 새 사람, 새 소식, 새 일정, 새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맞이굿은 아무렇게나 맞이하지 않아요. 마당을 쓸고 상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얘를 갖춰 맞이하죠. 그래서 1번 분들도 준비가 필요해요. 방 안이 어지럽고 마음이 어수선하면 들어오는 복도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요. 마지굿은 문을 열지만 문 앞을 정돈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더 있어요. 연락처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이름만 봐도 가라앉는 사람, 이미 지나간 인연인데 계속 마음을 흔드는 흔적들, 당장 지우지 못해도 좋아요. 폴더를 나누거나 알림을 꺼두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부터 해보세요. 이런 것도 기운 정리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미륵불이 크게 떠오릅니다. 아니, 떠오른다기보다 아주 멀리서 밝은 얼굴로 기다리고 계신 느낌이에요. 1번 분들, 이건 희망을 다시 세우는 자리예요. 지금까지는 기다림이 길었고 기다리다 지쳐서 마음 한구석이 마른 땅처럼 갈라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륵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줍니다. 한 달 안에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기보다 앞으로 내가 왜 버텼는지 알게 되는 전조가 와요. 아, 이래서 내가 그때 안 무너졌구나. 아, 이래서 그 일이 막혔구나. 그런 식으로 지난 시간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1번 분들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요. 먼저 작은 신호가 오고 그 신호가 깊은 마음을 건드려요. 마음을 맑게 씻어내면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바람을 따라 사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이나 소식이 작은 복을 들고 오는데 그 안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비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닫지 말아야 하고요. 동시에 오래 묶인 관계 앞에서는 단단하게 선을 세워야 해요. 그렇게 마당을 정리하면 새 운을 맞이하는 문이 열리고 끝에는 내가 다시 희망을 품을 이유가 생기네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한 달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한번 열고 맑은 물 한 잔을 떠놓고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신호를 주세요. 이렇게요. 길게 빌 필요 없어요. 진심이면 돼요. 그리고 또 갑자기 반복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일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바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메모해 두세요. 날짜와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흐름이 이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신령님께서 작은 표시를 주실 때는 처음부터 큰 소리로 오지 않으시거든요. 이번 한 달은 하루에 한 번 오늘 마음에 걸린 신호를 적어보시면 좋아요. 거창하게 일기 쓰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줄이면 돼요. 오늘 그 사람 이름이 떠올랐다. 오늘 어떤 제안이 마음에 남았다. 오늘 이상하게 그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만 지나도 반복되는 결이 보일 수 있어요. 신령님께서 주시는 신호는 흩어진 점처럼 오지만 적어 놓으면 선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방 한쪽을 깨끗하게 비워보시면 좋겠어요. 서랍 하나도 괜찮고 책상 위 작은 자리도 괜찮아요. 오래된 종이, 의미 없는 영수증, 마음 무겁게 하는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비워진 곳으로 새 기운이 앉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람이 먼저 자리를 마련하면 신령님께서도 그 정성을 알아보실 거예요. 정성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맑은 물 한 잔을 떠놓을 때 물만 두지 말고 내 마음도 같이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놓친 신호는 다시 알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맞지 않는 길은 부드럽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시면 좋아요. 그 말 자체가 내 마음을 맑게 하는 주문처럼 작용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조용히 드린 정성은 시끄러운 소원보다 오래 남아요. 1번 분들,
이번 한 달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움직이네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삶이 멈춘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이미 물길이 바뀌고 있어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고르신 번호와 지금 가장 기다리는 신호 한 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이 마음이 저한테도 큰 정성으로 닿네요. 맑은 물그릇이 끌리셨다면 오래 참은 마음을 씻어내고 이제는 조금 편해지고 싶은 결이에요. 이번 분들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물그릇 밑바닥에 아주 오래 가라앉아 있던 흙먼지가 보이는 듯해요. 겉으로 보기엔 물이 맑아 보이는데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면 바닥에서 뿌연 것이 올라오는 자리 있잖아요. 이번 분들 마음이 딱 그래 보이네요. 괜찮은 척 오래 하셨고 지나간 척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 마음 한쪽이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이번 분들 흐름은 단순히 마음 정리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바닥을 닦고 나니까 내 삶의 구조까지 다시 보이는 자리예요. 그동안 내가 왜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았는지, 왜 같은 사람들 앞에서 약해졌는지, 왜 싫다고 하면서도 계속 참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한 달 안에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맨 앞에 해원동자가 먼저 앉아 있어요. 어린 신령인데도 표정이 가볍지 않네요. 양손에 오래 묶인 실 같은 걸 들고 그걸 무리하게 끊으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풀어보려는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 지난 시간 안에서 마음에 걸린 말 하나, 사람 하나, 상황 하나가 아직 남아있죠. 겉으로는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는데 밤에 혼자 누우면 이상하게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왜 나는 더 세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물밑에 뿌리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해원동자가 앞에 있다는 건 억지로 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대로 풀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요. 그런데 제대로 풀면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않죠. 예를 들어 오래전 들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내 선택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너는 그거 못해. 네가 뭘 하겠어. 그냥 참고 살아." 이런 말들이요. 말을 한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 마음에는 오래 남을 수 있잖아요. 이번 한 달에는 그런 말의 힘이 약해지는 흐름이에요. 이번 분들 현실에서는 오래된 말이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누가 별 뜻 없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예전처럼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그 말에 휩쓸렸다면 이번에는 아, 내가 아직 이 말에 묶여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쪽으로 보여요.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매듭은 이미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다듬이돌이 같이 놓이네요. 이건 참는 시간이 길었다는 뜻으로 보여요. 다듬이돌 위에 천을 올리고 두드리잖아요. 한 번 두드려서 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 반복해서 탁탁 두드리면서 구김을 펴죠. 이번 분들 삶에도 그런 반복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비슷한 일, 비슷한 걱정, 비슷한 책임. 남들은 그냥 잘 버티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안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던 거예요. 속상한데 말 못하고 억울한데 티 못 내고 힘든데 누가 물어봐도 괜찮다고 넘긴 시간들이 보이네요. 다듬이돌은 반복되는 수고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분들 삶에는 반복해서 해온 역할이 있어 보여요. 가족 안에서든 일터에서든 관계 안에서든 내가 늘 감당해야 했던 몫.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챙기고 누가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 같고 힘들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무너질까 봐 혼자 삼켰던 자리요. 이런 것처럼요. 이번 한 달에는 그 반복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쳐서 멈출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네요. 현실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역할 문제가 올라올 수 있어요. 늘 내가 챙기던 일을 하루 못 챙겼는데 그때 상대 반응을 보고 마음이 차가워진다든지요. 늘 내가 먼저 연락하던 사람에게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 보는데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보고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장면은 서운하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꼭 다 해야만 돌아가는 줄 알았던 관계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이 이어지면서 소금이 보여요. 소금은 따갑죠. 상처에 닿으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썩지 않게 하고 흐려진 것을 맑게 하고 오래 묵은 기운을 걷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이번 분들한테 한 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듣거나 피하고 싶었던 사실을 보게 되거나 마음속으로 미뤄둔 결정을 다시 마주하게 될 수 있네요. 그런데 그게 벌 주는 흐름이 아니라 씻겨내는 흐름이에요. 속음은 아프지만 맑혀요. 그래서 이번 분들한테는 솔직한 말이 약처럼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듣는 말일 수도 있고,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나 사실 힘들었어. 나는 이걸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말이요. 처음엔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색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질 수 있어요. 꼭 상대에게 바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종이에 적어도 되고, 혼자 방에서 작게 말해도 돼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번 분들 소금 같은 사건은 대체로 기분 좋게 시작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무심한 태도를 보고 이제 정말 기대를 내려놓게 된다든지, 내가 너무 많이 참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든지, 오래 미뤄둔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가 가벼워요. 따가운 말 뒤에 속이 시원해지는 장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자리로 가면 살풀이가 펼쳐져요. 흰천이 길게 흔들리고 몸 안에 고여있던 무거운 숨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처럼 보여요. 살풀이는 꼭 큰 구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붙어있던 나쁜 말, 남의 시선, 오래된 두려움을 털어내는 흐름으로도 읽히죠. 이번 분들 한 달 안에 갑자기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눈물이에요. 그동안 너무 오래 눌러둬서 이제야 몸이 알아서 정리하는 거죠. 이번 분들 살풀이의 현실 장면은 혼자 방에 있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순간으로 올 수 있어요. 음악 하나를 듣다가 눈물이 난다든지, 샤워하다가 문득 서러운 마음이 올라온다든지,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데 숨이 조금 트이는 시기예요. 이런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고인물이 빠지는 소리예요. 조금 더 깊이 보면요. 불사 할머니 기운이 들어오네요. 이분은 오래 지켜보는 어머니 같은 신령이에요. 급하게 혼내지 않고 말없이 등 한번 쓸어주는 결이 있죠. 이번 분들 혼자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보여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신령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듯해요. 밤늦게까지 생각 많아서 잠 못 든 날, 억울해도 관계 망칠까봐 꾹 삼킨 말, 내 몫이 아닌 것까지 챙기느라 지친 몸.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정성처럼 쌓여 있었네요. 옆에는 뒷전이 보이는데요. 이게 참 중요해요. 뒷전은 앞에서 큰일 다 끝난 뒤에 남은 것을 정리하는 자리예요. 행사 끝나고 마당에 떨어진 것들 쓸어 담듯이 마음도 뒷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번 분들한테 남은 건 큰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 뒤에 남은 감정이에요.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거죠. 한 달 안에 이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지우거나 더 이상 붙잡지 않을 물건을 치우거나 마음속으로 여기까지 하고 선을 긋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흐름 옆에 쌀가마니가 놓여요. 참 다행인 건요. 이번 분들 운이 정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워낸 자리에 채워지는 것도 있어요. 쌀가마니는 당장 번쩍하는 횡재보다 오래 먹고 살 수 있는 힘, 바닥을 받쳐주는 안정감으로 보여요. 한 달 안에 생활 쪽에서 작은 숨통이 트일 수 있네요. 생각보다 지출이 줄거나 필요한 물건을 좋은 조건에 구하거나 누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흐름도 보여요. 크고 화려한 선물보다 아,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숨 쉬게 되는 도움에 가까워요. 그리고 쌀그릇이 이어지죠. 가마니가 큰 저장이라면 쌀그릇은 오늘 먹을 밥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복이네요. 이번 분들은 거창한 미래보다 당장 내일을 버틸 힘이 먼저 들어와요. 마음이 정리되면 생활도 정리되고, 생활이 정리되면 하루가 덜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막막함이 조금 줄어드는 것, 밥을 먹는데 속이 덜 답답한 것,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다시 손대는 것, 이런 식으로 운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 갓이 함께 보이네요. 갓은 체면이고 내가 세상 앞에 세우는 얼굴이에요. 이번 분들 남들 앞에서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만 보이려 했던 모습이 있어요. 내 속은 엉망인데도 예의 지키고 웃어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척 했던 거죠.
물론 그 품위가 이번 분들을 지켜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갓을 너무 꽉 눌러 쓰지 않아도 돼요. 체면보다 내 마음이 먼저예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가 성불하듯 편안해지는 쪽이 더 중요하죠. 옆에 보자기가 놓여요. 보자기는 감싸는 물건이죠. 귀한 것을 감싸기도 하고 숨기고 싶은 것을 덮어두기도 해요. 이번 분들 속에는 아직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보이네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펼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까지 속이지는 말라는 거죠. 남한테 말 못해도 나한테는 말해줘야 해요. 나 그때 속상했어. 나 사실 무서웠어. 나도 위로받고 싶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또 닿는 게 홍수막이에요. 한 달 안에 이번 분들은 큰 감정의 물살을 한 번 막아낼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확 휩쓸렸을 일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누가 감정을 흔들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숨 고르고 바라보게 돼요.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다 받아주고 다 아파했지만 지금의 나는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네요. 마지막에 칠성님이 떠 있습니다. 아주 고요한 밤하늘처럼 보여요. 칠성님은 길 흉화복과 소원을 살피는 큰 별의 결이에요. 이번 분들한테는 다시 길을 잡아라 하는 뜻으로 읽혀요. 지금까지는 남의 마음, 남의 요구,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별을 못 봤던 거죠. 그런데 한 달 안에 내 마음이 조금 맑아지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다시 보입니다. 이번 분들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요. 오래 묶인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 감정이 지난 시간을 두드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소금처럼 조금 따가운 정리가 들어오고 흰 천이 흔들리듯 마음의 무거움이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면 불사 할머니 같은 따뜻한 보호가 들어오고 남은 감정의 뒷정리를 하게 되죠. 비워낸 자리에는 쌀가마니와 쌀그릇처럼 현실적인 안정이 채워지고 각과 보자기는 이번 분들이 세상 앞에서 너무 혼자 의젓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에는 홍수마기가 감정의 큰 물살을 막아주고 칠성님이 다시 방향을 밝혀주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소금을 아주 조금 탄 물로 현관 앞이나 방 문턱을 닦아보세요. 많이 할 필요 없고 마음으로 무거운 건 여기서 나가고 맑은 것만 들어오세요 하고 조용히 정성을 들이면 좋아요. 그리고 또 오래 신경 쓰이던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버리기 어렵다면 보자기에 싸듯 봉투에 넣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잠시 두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물건이 내 하루를 계속 끌어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참은 말을 한 줄 적어 보세요. 오늘 나는 이 말을 참았다. 그리고 그 밑에 사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를 적어 보는 거예요. 이건 상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내 편으로 데려오는 일이에요. 이번 분들 너무 오래 혼자 버티느라 애쓰셨네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이번 한 달은 무너지는 달이 아니라 풀리는 달로 보이네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번 분들이 이제 내려놓고 싶은 마음 한 줄만 조용히 남겨주세요. 3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이 마음이 저한테도 큰 정성으로 닿네요. 작은 화로에 마음이 붙으셨다면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아직 안쪽에서 살아있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3번 분들 제가 카드를 펼쳐놓고 손을 가만히 올려보니까요. 꺼진 줄 알았던 작은 불씨가 손바닥 밑에서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기대도 안 하는 척, 괜찮은 척 하고 계셨는데요. 속에는 아직 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남아있네요. 아주 작은 불씨처럼요. 바람만 잘 막아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불이에요. 3번 분들 흐름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결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불씨가 그냥 의욕만은 아니에요. 자존심, 생존력, 오래 참은 욕심, 다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같이 들어있어요. 3번 분들은 속으로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말을 많이 삼켰던 분들로 보여요. 겉으로는 괜찮다 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네요. 맨 앞에 화로가 보이네요. 크게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오래된 자애 속에 숨어 있는 불씨예요. 3번 분들 지난 시간 동안 마음이 많이 식었다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도 지쳤고, 일에도 지쳤고, 내 운이
왜 이렇게 늦게만 가는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로는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고 보여줘요. 내가 포기한 줄 알았던 일, 접은 줄 알았던 꿈, 더는 욕심 안 낸다고 미뤄둔 마음이 아직 안쪽에서 살아있네요. 화로는 그냥 불이 아니라 지켜온 불이에요. 아무나 이 불을 못 봐요. 밖에서 보면 재만 쌓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손을 대보면 따뜻해요. 3번 분들 능력도 그랬을 수 있어요. 남들은 이제 식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알죠.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요. 예전에 배웠던 일, 다시 손대고 싶은 공부, 미뤄둔 계획,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 이런 것처럼요. 이번 한 달에는 그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현실 때문에 멈췄다든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계속 뒤로 밀렸다든지요. 또는 돈이든 일이든 관계든 이제 난 이 정도로만 살자 하고 스스로를 작게 접어둔 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 달 안에는 그 접어둔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갑자기 큰 결심을 한다기보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오는 식으로요.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에요. 예전에 저장해둔 자료를 다시 열어본다든지, 한동안 손 놓았던 공부나 일을 다시 검색한다든지, 우연히 본 사람의 성공담 때문에 내 마음속 불씨가 다시 움직이는 시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해서 불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남아있던 불을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는 장독대가 놓이네요. 장독대는 하루아침에 익는 게 아니죠. 햇빛 받고 바람 맞고 비도 지나가고 계절이 여러 번 지나야 깊은 맛이 납니다. 3번 분들 운도 그래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참고 견딘 시간, 반복해서 해온 일, 남들이 몰라줘도 혼자 지켜온 태도들이 장독 안에서 잊고 있었네요. 이런 것처럼요. 겉에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아주 깊게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독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3번 분들 지금까지 늦었다고 느낀 시간이 사실은 읽는 시간이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빨리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서 조급했겠지만 3번 분들 운은 깊게 익는 결이에요. 빨리 열린 열매보다 늦게 익은 장맛이 더 깊잖아요. 이번 한 달에는 그 깊이가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오래 붙잡고 있던 일에서 실력이 드러나거나 예전에 했던 노력이 뒤늦게 평가받는 흐름도 있네요. 그런데 그 다음 자리에 신칼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3번 분들, 이번 한 달 안에 뭔가를 딱 끊어야 하는 순간이 보이네요.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미루던 결정일 수도 있어요. 신칼은 겁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묶인 것을 정리해서 길을 내주는 칼이에요. 실타래가 너무 엉키면 손으로만 풀기 어렵잖아요. 어떤 건 자르지 않으면 더 엉켜요. 그런 느낌이죠. 신칼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3번 분들의 결단은 감정적으로 확 베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더는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보여요. 계속 미루던 지원서를 쓰는 것, 오래 고민한 관계에서 선을 긋는 것, 나를 깎아내리는 습관을 멈추는 것, 이런 행동이 신칼이에요. 무조건 사람을 끊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흐리게 만드는 흐름을 끊어내는 거죠. 현실에서는 결정해야 할 연락을 보내는 장면도 보여요. 더 미룰 수 없는 약속을 정리한다든지, 나를 계속 지치게 하던 일을 내려놓는다든지, 반대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의 신청 버튼을 누르는 모습도 있어요. 신칼은 끊는 칼이기도 하지만 내 길을 막던 잡초를 베어내는 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길을 만들려고 나오는 기운이에요. 그 옆에 기도 삼칠이 이어집니다. 이건 단번에 끝내는 결이 아니에요. 꾸준히 마음을 모으는 자리죠. 3-7일 정성처럼 하루만 마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를 붙잡아야 하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 이번 한 달의 결단은 들어오지만 그 결단을 지키는데 정성이 필요해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하고 말하는 건 쉬운데 다음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진짜 정성이거든요. 여기서 3번 분들은 나는 꾸준히 못해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꾸준함은 거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흙을 덮듯 쌓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놓쳤다고 다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어가면 돼요.
불씨는 한 번에 큰 장작을 먹는 것보다 작은 마른 가지를 꾸준히 넣어줄 때 오래 살아나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산신님이 크게 버티고 계세요. 산신님은 뿌리의 기운이에요. 나를 지탱하는 터전, 오래된 보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여주시죠. 3번 분들, 지금은 조금 외롭게 느껴져도 완전히 혼자인 흐름은 아니에요.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조상 기운일 수도 있고, 나를 오래 봐온 사람의 조용한 응원일 수도 있어요. 옆에 도장이 놓입니다. 도장은 결정이에요. 말로만 떠도는 게 아니라 찍히고 남는 선택이죠. 3번 분들 한 달 안에 계약, 약속, 승인, 확정 같은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꼭 종이 문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이 길로 가겠다 하고 스스로 도장을 찍는 장면도 포함돼요. 예를 들어 계속 고민하던 일을 신청한다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장을 정한다든지, 미뤘던 일정을 잡는 식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돼지머리가 보이네요. 이건 큰 복을 발언하는 자리예요. 3번 분들한테 이번 한 달 안에 재물이나 일 쪽으로 좋은 조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모든 게 풍족해진다기보다 막혔던 곳에 숨구멍이 트이는 모양이에요. 예상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미뤄졌던 일이 진행되거나 누군가가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기회를 건네는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작은 문이 먼저 열릴 수 있어요. 그 옆에 비단이 이어져요. 비단은 귀한 기회예요. 아무에게나 막 펼쳐지는 천이 아니라 격을 갖춰 다뤄야 하는 물건이죠. 3번 분들, 이번 한 달에 들어오는 기회는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제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간도 애매하고 조건도 완벽하지 않고 내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비단이 나오면 그 안에 귀한 결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기회가 달라져요. 뒤쪽으로 가면 군웅신이 서 계십니다. 이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 사람 속에서 내 위치를 잡는 흐름이에요. 조직, 가족, 직장, 모임,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드러나네요. 3번 분들 그동안은 중간에서 많이 버티셨을 수 있어요. 내 의견을 크게 내기보다 분위기를 보고 누가 불편해하지 않게 맞추고 내 몫이 아닌 짐도 들어주면서요. 옆에 금줄이 함께 보입니다. 이건 경계예요. 3번 분들 이번 한 달에는 선을 세우는 게 복을 지키는 방법으로 보이네요. 누구에게나 다 열어두면 좋은 운도 흩어질 수 있어요. 내 시간, 내 돈, 내 정성, 내 마음을 아무 데나 다 쓰지 않아야 해요. 자꾸 나에게만 기대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것, 반복해서 손해보는 약속은 다시 따져보는 것,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에는 연락을 바로 받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경계들이 운을 지켜줘요. 이게 또 부채와 같네요. 부채는 답답한 공기를 환기시키는 물건이에요. 3번 분들 한 달 안에 막혀 있던 분위기가 한번 바뀝니다. 집 안 공기를 갈아주듯이 관계나 일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일정 하나가 바뀌면서 새로운 흐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변화로 보여요. 오래 닫아둔 방에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죠. 마지막에 재수굿이 펼쳐집니다. 3번 분들, 이건 좋은 결이에요. 재수굿은 막힌 재물과 기회를 열고 웃음을 되찾는 자리로 보이네요. 앞에서 화로가 불씨를 살리고 신칼이 끊을 것을 끊고 금줄이 지킬 것을 지킨 뒤에야 재수굿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 복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저절로 들어오는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정리하고 결단하고 내 자리를 지켰을 때 들어오는 복이에요. 3번 분들, 이번 한 달은 내가 다시 나를 믿게 되는 달로 보여요. 누가 갑자기 내 인생을 대신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화로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불을 꺼진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책상이어도 좋고, 침대 옆이어도 좋고, 자주 앉는 의자 주변이어도 괜찮아요. 그 자리를 닦으면서 내 자리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또 이번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돌리면 계속 흔들리거든요. 내가 얻는 것, 내가 잃는 것, 그래도 지키고 싶은 것. 이렇게 적어보면 내 마음의 도장이 어디에 찍혀야 하는지 보일 거예요. 이번 한 달은
종이 하나에 끊을 것과 살릴 것을 나눠 적어 보세요. 끊을 것에는 나를 지치게 하는 습관, 관계, 미루는 일을 적고요. 살릴 것에는 다시 하고 싶은 일, 지키고 싶은 마음, 키우고 싶은 능력을 적어 보세요. 이게 3번 분들의 신칼과 화로를 동시에 살리는 방법이에요. 3번 분들, 이번 한 달은 조용히 다시 불이 붙는 흐름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작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바람도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3번과 함께 이번 한 달 꼭 다시 살리고 싶은 불씨 하나만 적어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이 마음이 저한테도 큰 정성으로 닿네요. 비단함에 눈이 머무셨다면 아직 열리지 않은 귀한 문과 숨겨진 소식에 마음이 닿은 분들로 보여요. 4번 분들, 제가 카드를 펼쳐놓자마자 이상하게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장면이 보여요. 아주 오래 기다린 손님 같기도 하고 아직 이름을 모르는 소식 같기도 해요. 문을 세게 두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쪽 사람은 이미 알아요. 누가 왔다는 걸요. 4번 분들 마음이 지금 딱 그래 보여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해도 속에서는 이미 감이 왔죠. 뭔가 곧 바뀐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4번 분들 흐름은 네 자리 중에서도 가장 운명적인 전환감이 강해요. 그런데 이 전환이 무조건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눈이 뜨이는 것, 내가 계속 외면하던 마음을 마주하는 것, 반복되던 신호를 드디어 알아차리는 것, 이런 식으로 안과 밖이 같이 움직이는 자리예요. 맨 앞에는 미륵불이 크게 떠오르네요. 이건 기다림 끝에 오는 새 흐름이에요. 4번 분들 참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다린다는 말이 쉽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밤이 들어있나요? 오늘도 똑같이 지나가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날들, 달력은 넘어가는데 내 일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서운했던 시간,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마음 한쪽에 작은 빛을 남겨둔 분들이에요. 미륵불은 오래 기다린 희망이에요. 4번 분들, 그동안 기다림이 길었죠. 기다림이 길면 사람 마음이 이상해져요. 처음에는 기대하다가 그 다음에는 실망하고 나중에는 기대하는 내가 바보 같아서 마음을 닫게 되죠. 그런데도 완전히 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주 작은 틈 하나는 남겨두셨네요. 혹시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마음이요. 그 틈으로 이번 한 달 운이 들어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에요. 오래 넣어둔 신청이 움직인다든지, 누군가의 소개로 새 길이 보인다든지, 한동안 닫혀 있던 사람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흐름이요. 또는 내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일을 누가 먼저 꺼내서 놀라는 장면도 보여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옆에는 칠성님이 계세요. 밤하늘의 별처럼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자리예요. 칠성님은 사람의 길과 복록을 살펴보는 기운이 강하죠. 4번 분들 삶에는 이미 여러 번 신호가 있었던 듯해요. 꿈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반복되는 숫자나 말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장소를 지나갈 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식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요. 남이 보기엔 우연인데 본인에게는 이상하게 또렷한 순간들이 있었네요. 이 칠성님이 미륵불 옆에 있다는 건 4번 분들의 기다림이 그냥 공허한 기다림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별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때를 보고 있었던 흐름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늘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죠. 별은 낮에는 안 보여도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4번 분들 운도 그랬어요. 안 보이는 동안에도 길을 그리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발원문이 보여요. 종이 위에 마음을 적는 장면이에요. 4번 분들 이번 한 달에는 마음으로만 빌던 것을 조금 더 또렷하게 정해야 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흐릿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적어야 하는 흐름이에요. 신령님께서도 마음의 방향이 또렷할 때 더 잘 살피시는 듯해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보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자기 문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죠. 그리고 옆에 마지굿이 열리네요. 여기서부터 4번 분들 운이 실제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마지굿은 귀한 것을 맞이하는 자리예요. 그냥 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라는 흐름이 아니죠. 마당을 쓸고 상을 차리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자리예요.
4번분들 한 달 안에 새 인연, 새 기회, 새 제안, 새 방향 중 하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야 해요. 운이 와도 내가 너무 지쳐 있거나 너무 의심만 하고 있으면 그 운을 알아보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내려오면 대신 할머니가 보이네요. 이분은 그냥 다정하기만 한 기운이 아니에요. 집안의 큰 어른처럼 사람의 운과 관계와 현실을 한꺼번에 살피는 결이에요. 4번분들 주변에 한 사람의 조언자 혹은 결정권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만은 아니고요. 나보다 경험이 많거나 상황을 크게 보는 사람 혹은 내가 혼자 못 보던 걸 짚어주는 사람이에요. 옆에 꽹과리와 장구가 같이 울려요. 여기서부터는 조용했던 운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네요. 4번분들 한 달 안에 소식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갑자기 연락이 몰리거나 일정이 잡히거나 누가 만나자고 하거나 여러 일이 한꺼번에 들려오는 시기예요. 가만히 있던 마당에 장단이 붙는 느낌이죠. 처음에는 정신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혼란만 뜻하지 않아요. 판이 열리는 소리예요. 이런 장면으로 보이네요. 며칠 동안 아무 답이 없던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움직인다든지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일정이 바뀐다든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멈춰 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흐름도 있어요. 4번분들, 이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조용한 시기가 길었던 분일수록 갑자기 소리가 나면 놀라요. 그런데 이건 깨지는 소리라기보다 시작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는 윤광님이 크게 들어오세요. 물길과 재물, 큰 기회와 흐름을 관장하는 기운이죠. 4번분들 한 달 안에 돈, 일, 이동 기회가 물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막혀 있던 물길이 조금씩 터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물은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번 운은 움켜쥐는 것보다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해요. 들어오는 제안, 새로 알게 되는 정보, 내가 갈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보셔야 해요. 옆에 방석이 놓입니다. 방석은 자리에 앉는 기운이에요. 떠돌던 마음이 한 자리에 앉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정해지는 흐름으로 보여요. 4번분들 그동안 마음이 붕 떠 있었을 수 있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 내 자리가 아닌 곳에서 억지로 버티는 느낌, 혹은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 그런데 한 달 안에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조금 보입니다. 완전히 큰 자리를 차지한다기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각이 와요. 뒤쪽으로 가면 옥황상제의 기운이 아주 묵직하게 서 있어요. 이건 큰 질서와 결정의 기운이에요. 4번분들 운이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큰 판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되던 일이 있었고 내가 애써도 이상하게 막히던 문이 있었죠. 그건 4번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와 질서가 맞지 않았던 흐름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번 한 달에는 그 질서가 조금 바뀝니다. 위에서 문 하나를 열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옆에는 오색 실타래가 보여요. 여러 색의 실이 한데 얽혀 있네요. 4번분들 한 달 안에 여러 인연과 일이 동시에 엮일 수 있어요. 좋은 실도 있고 복잡한 실도 있어요.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헷갈리게 하고 어떤 일은 기회처럼 보이는데 조금 복잡한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은 모든 걸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실타래는 한 가닥씩 잡아야 풀립니다. 급하게 당기면 더 엉켜요. 이게 또 방울과 닿습니다. 방울은 알림이에요. 신령님께서 4번분들한테 알아차리라고 흔드는 신호죠. 한 달 안에 분명한 알림이 옵니다. 말로 올 수도 있고, 꿈으로 올 수도 있고, 현실 사건으로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4번분들이 그걸 못 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알았는데 머리로 부정하는 일이 있었죠. 이번에는 그 감을 조금 믿어보셔도 좋아요. 다만 감만 믿고 확정하지 말고 발언문처럼 적고 옥황상제처럼 따져보고 오색 실타래처럼 하나씩 풀어야 해요. 마지막에는 신내림의 기운이 보여요. 이걸 너무 무겁게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4번분들 삶에 큰 각성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보이네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는지, 내가 왜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받았는지 깨닫는 자리예요. 한 달 안에 4번분들은 어느 순간 딱 알게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피하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아, 내가 기다리던 문이 여기였구나. 그런 각성이 옵니다.
전체 흐름을 하나로 엮어보면요. 미륵불이 오래 기다린 희망을 세우고 칠성님이 별길처럼 보이지 않던 운을 밝혀요. 발원문은 사번분들 마음을 또렷하게 적으라고 하고 마지굿은 들어오는 운을 맞을 준비를 시켜요. 대신 할머니는 큰 흐름을 살피며 조언자나 귀인을 보내고 꽹과리와 장군은 조용했던 판에 소리를 냅니다. 용왕님은 물길과 재물, 기회의 흐름을 열고 방석은 사번분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보여줘요. 옥황상제는 큰 결정의 문을 열고 오색실탈에는 복잡한 인연들을 한 가닥씩 풀게 하죠. 방울이 마지막 신호를 울리고 신내림은 사번분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깨끗한 종이에 진짜 원하는 것 하나를 적어보세요. 여러 개 말고 하나요. 너무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바라는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깨끗한 곳에 두고 아침이나 밤에 한 번씩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아요. 발원은 마음의 결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한 달 안에 들어오는 연락이나 제안은 바로 거절하지 말고 하루 정도는 품어보세요. 물론 마음이 불편한 건 억지로 잡지 않아도 돼요. 다만 작아 보인다고 무시하지는 마세요. 작은 방울 소리에서 큰 문이 열리는 흐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물과 관련된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어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용왕님께 마음속으로 감사 한마디를 올려보세요. 제 길에 필요한 물길만 열어주세요. 제 마음이 흘러야 할 곳으로 흐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진실하면 신령님께서도 그 결을 보실 거예요. 4번분들, 이번 한 달은 운명이 문 앞까지 와 있는 흐름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던지는 운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천천히 열리는 문으로 보여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내주시고 댓글에 4번과 함께 이번 한 달 꼭 열리고 싶은 문 하나 적어주세요. 오늘 네 자리 모두 한 달 안에 멈춘 듯 보였던 운이 조금씩 움직이는 결이 강했어요. 1번 분들은 작은 신호와 숨은 제안, 2번 분들은 마음의 정리와 생활의 안정, 3번 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불씨와 현실 결정, 4번 분들은 큰 문과 운명의 각성이 들어왔네요. 다만 급하게 잡아당기기보다 마음 하나 정리하고 정성을 들이는 쪽이 더 좋아요. 운은 억지로 끌고 오는 것보다 받을 그릇을 닦아둘 때 더 곱게 들어오거든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본인 번호와 마음 한 줄 남겨주시고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을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풀이에서도 명주신녀가 따뜻하게 짚어드릴게요.